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공무원학원 영어 대표 교수 줄리아입니다. 자, 지방직 9급이 끝나고 우리 수험생들께서 이제 국가직 9급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제가 말한 공부법을 참고로 하셔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오던 좋은 방법은 또 고수를 유지를 하시고 또 놓쳤던 게 있다 그러면 제 이 유튜브를 참고로 해서 병행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할 때는 보면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만큼 소신이나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험생들이 잘 가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쭉 해오셨고 피로도 누적되시고 또 집중력도 지금 조금 좋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영향도 있고 이럴 때는 누구나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몰입도 있게 하루에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피로감에 쩔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계속 지속되냐면요, 시험장 가서 문제를 거꾸로 읽거나 단어가 헛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옳은 것을 고르셔야 했는데 틀린 걸 고른다든지, 또 영어 같은 경우 단어를 엉터리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시고 그 다음 저녁에는 11시쯤에는 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의 시간 배분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좀 부득이하게 제 강의 이야기가 들어가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첫 시작을 지금 종로공무원학원에서 제가 6월 15일 날 개강한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든 실강이든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를 동영상으로 듣는다면 8시부터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실강으로 듣는다면 7시 30분에 저와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 정도까지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장 가셔서도 10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10시부터 여러분들이 5과목 모의고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5과목 모의고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5과목 모의고사를 해서 똑같이 여러분들도 11시 40분에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료를. 그러면 지금 오전에 공부를 몇 개를 했나? 2가지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를 들었다. 뭐 아니면 다른 공부를 또 하셔도 좋고, 그 다음 10시부터 5과목을 여러분들이 다 시간 재고 풀었다 그겁니다. 그럼 한 12시 정도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2시 정도부터 각자 공부하는 거 있죠. 그 공부하는 것 중에서 집중력이 좋을 때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나마 반드시 생산적인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12시에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독해노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답노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요.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시에 점심을 굳이 드시지 마시고, 물론 드셔도 좋지만 1시부터 한 2시까지를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제 과목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외우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함께 외우자 암기문법 166, 다시 한 번 더, 함께 외우자 암기문법 166, 여기서도 다 기본 문법은 다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후 2시까지 무엇을 했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를 들었다. 두 번째, 5과목 모의고사를 풀었다. 그 다음 1시간 정도 몰입형 공부를 했다. 영어로 치면 독해노트를 만들거나 오답노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들으면서 함께 외우자 암기문법 166, 그래서 열심히 외웠다. 이제 2시가 됐죠. 2시부터 점심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4시까지 충분히 쉬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녁이 없을 거예요. 2시부터 4시 정도까지 쉬십시오. 그러니까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제 말은 좀 쉬는 게 좋습니다. 이제 4시가 됐습니다. 오후 4시가 됐습니다. 4시부터 또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4시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오전에 모의고사 풀었던 거 있죠. 5과목. 그 5과목에서 틀린 걸 갖다 우리 학생들이 복습을 하고 나름대로 또 놓친 거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4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를 오전에 풀었던 5과목에 대한 어떤 그 복습이나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게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6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 각자 생각하는 또 반드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진한 공부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6시부터 7시. 그 다음에 7시부터 한 8시까지 계속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있죠. 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로 전 저녁을 그러니까 밖에서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드시는데 어떻게 3끼가 되죠? 아침에 한 끼, 그 다음 2시에 2끼, 그 다음에 저녁에 앉아서 뭐 고구마를 드시든 그러니까 가급적 저녁은 여러분들이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공부의 연속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0시 정도까지, 10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빠르면 9시 정도까지요. 9시 정도까지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11시 정도에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하튼 이 부분은 오로지 참고를 할 부분입니다. 제 말을. 저는 뭐를 꼭 하기를 바라나. 하루 공부에 뭐가 꼭 있어야 되냐.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공부에 반드시 5과목 동형 모의고사가 있어야 한다. 그 피드백도 더불어서. 그 다음 2번째, 하루의 공부에는 반드시 영어로 치면 아침 빛과 월드를 때와 같은 약간 질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진하게 복습을 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3번째, 하루의 공부에는 반드시 암기가 있어야 된다. 암기, 확실한 암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 배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기출문제의 중요성입니다. 자, 출제원들은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요. 역대 기출문제, 예를 들어 본인이 9급을 준비한다고 해서 10년치 9급의 역대 기출문제를 푼다고 촉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감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올해 2020년도에 전직렬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전직렬 기출문제. 그러면 2번째로 제가 전직렬 기출문제를 실제 순서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치러지지 않은 시험도 7월 11일 전에 있는 시험은 다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20년 시험 첫 번째, 법원직 9급이었습니다. 법원직 9급이었습니다. 25문제. 두 번째, 경찰 1차였습니다. 경찰 1차 5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20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6월 6일 날 있었습니다. 국회 8급입니다. 국회직 8급 25문제입니다. 네 번째, 지금 이번에 우리가 쳤던 지방직 9급입니다. 그 다음 5번째, 6월 20일 날 있을 소방공채와 특채입니다. 소방공채 특채. 그 다음 7번째, 6월 27일 날 있게 될 뭐죠? 해양경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지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럼 이 시험지를 가지고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전략 전술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가 안 붙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답을 맞추든 틀리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건데 이해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게 바로 국회 8급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국회 8급이 뭐 풀었을 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기분 더럽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 8급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국회 8급 해설 강의를 제가 올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국회 8급을 한 번 풀었다고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들. 국회 8급을 먼저 3번을 푸세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전직렬 기출문제부터 풀지 말고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가장 고생을 해야 되는 국회 8급을 먼저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든 시험이 뭐였냐면 올해 기준으로 경찰 1차였어요. 그 경찰 1차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2번 정도 반복을 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무 어려운 거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올해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힘든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힘든 것부터 하셔야지 나중에 무난한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지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난한 것부터 하다가 힘든 걸 하면 하기 싫어져요. 자꾸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중에서 정말 힘든 거 국회 8급. 국회 8급을 3회독 하시라. 기출문제. 그럼 두 번째 경찰 1차. 경찰 1차도 2회독 정도 하시라. 그럼 이제 나머지 뭐 법원직이라든지 그다음 또 뭐 소방공채특채라든지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다 섞어 놓고 있잖아요. 문제 유형별로 다시 모으는 거예요. 다시 편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문법끼리 편집, 그 다음 주제 제목은 주제 제목끼리 편집, 빈칸은 빈칸끼리 편집, 단어는 단어끼리 편집,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쫙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풀고 나서 있잖아요. 공책을 준비하셔서 공책을 2등분 딱 하시는 겁니다. 2등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책에 왼쪽 오른쪽 딱 나눠서 아주 중요한 거 꿀팁입니다. 왼쪽에는 뭘 해야 되냐면 틀린 논리를 적어야 돼요. 헛소리.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쓸데없는 짓인데 본인이 머릿속에서 했던 거 있죠. 그걸 공책에 왼쪽에 적으세요. 틀린 논리.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 있죠. 그게 놓친 논리입니다. 놓친 논리를 오른쪽에 적으세요. 다시 왼쪽에는 헛소리한 거. 이 문제 푸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헛소리한 걸 놓친 논리라는 제목으로 쫙 쓰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 그걸 놓친 논리라는 이름으로 쭉 쓰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제가 해설 강의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방직 9급도 조만간 할 거예요. 저는 2020년에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처음 해설 강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놓친 논리와 틀린 논리를 적으시는 게 정말 도움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공책에 적으면 제가 보고 놀래게 돼요. 미쳤구나. 지금 나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가정법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갑자기 뭐 시제 생각을 했네. 그러니까 시제는 이 문제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했네. 적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반드시 수준 높은 공부를 하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어떠냐면 국가직 9급이든 지방직 9급이든요, 수준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작년도 어땠냐면요, 국가직보다 지방직의 학생들이 점수가 20점 떨어졌어요. 다시만 말합니다. 2019년에 대다수의 공시생들이 국가직 9급보다 지방직 9급에서 점수가 20점, 많게는 30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희 1비해서 시험지 하나에 너무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비무환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 9급이 너무 어렵진 않았거든.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어렵진 않았거든. 그렇다고 여기에만 너무 맞춰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7월 11일 날에 막상 읽지 못하는 그런 글들이 또 등장하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루에 1시간도 좋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도. 매일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공부를 하시라, 그겁니다. 그럼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뭐냐? 양질의 지문을 가지고 손으로 직접 해석을 써보는 독해 노트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양질의 지문을 가지고 손으로 해석을 써보는 독해 노트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럼 이 독해 노트를 만들 때 어떤 자료를 하는 게 좋나? 두 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거 원문을 들어가서 그 원문에 있는 거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제 아침 특강 6월 15일 날 종로공무원학원에서 개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또 여러분들 직접 독해 노트를 만들으라고 추천한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갖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독해 노트를 만드는 요령은 제가 다시 유튜브를 빨리 찍을 건데요. 독해 노트를 해석을 쓴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아이들이 그냥 한번 일기 쓰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해 노트를 만든 걸 통해서 5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해 노트 만들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치사에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 그럼 전치사 전용 형광펜을 쓰세요. 전치사 전용 형광펜은 연두색으로 할게. 조금 그렇나요? 색깔까지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어 지문에 있는 전치사 만약 in, on, to가 있다. 그럼 거기도 연두색을 칠하고, 그 다음 그 전치사를 어떻게 옮겼는지도 똑같이 연두색으로 칠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단어를 매끄럽게 바꿔야 될 거 있죠. 이 단어가 참으로 이 문맥에서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의역할 단어를 갖다 노란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칠한다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일부러 접속부사를 넣어봐요. 다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일부러 접속부사를 넣어봐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 일부러 자기가 넣어본 접속부사를 또 핑크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일부러 넣어본 거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밑에 뭘 적어야 되나? 전체 내용을 줄여서 요약을 3개를 적어요. 상위 개념식 요약, 그 다음 하위 개념식 요약, 입체적 요약입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상위 요약, 하위 요약, 입체적 요약이에요. 상위 요약은 뭐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단락 전체 내용을 명사 2개 정도를 써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워드를 쓰고 속성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의 필요성, 그럼 인공지능이 키워드고 필요성이 속성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 2-3개를 써서 줄이는 게 바로 상위 요약입니다. 그 다음 하위 요약을 쓰는 거죠. 하위 요약은 뭐다? 한 문장으로 줄이는 거다. 문장으로. 그 다음 입체적 요약이 가장 중요한데요. 입체적 요약은 3가지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지문이 몇 등분이 되는지 등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지문은 문장이 하나의 단락 속에 5문장이 있었는데 3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A, B, C 이렇게 쓰는 거지. A, B, C. A, 도입부. 그 다음 B, 문제점, C, 비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등분을 하면서 단락 전개 방식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등분을 하면서 단락 전개 방식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체적 요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시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반드시 수준 높은 지문을 독해 노트, 손으로 직접 해석을 써봐라. 그럴 때 해석을 그냥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가 4개다. 전치사, 실력 강화. 그 다음 단어를 어떻게 의역했는지, 의역 단어, 의역 공감. 그 다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 부사 넣어봐라. 그 다음 상위 요약, 하위 요약, 입체적 요약을 즐겨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독해 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죠? 제가 뭐 시간만 많고 남아돈다면 여러분들이 한 독해 노트를 다 봐두고 싶죠. 근데 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으로 추천해서 좀 미안하지만 제 강의 아침 특강 월대를 대해서 6월 15일부터 진행하는 걸 들으시면서 가면 같이 공감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도 아주 좋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독해 노트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7월 11일 국가직 구급 대비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게 시간 관리. 요약할까요? 반드시 뭘 하도록 하라? 오전에 특히 10시에 5과목 동영 모의고사를 꼭 풀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강조한 게 뭐죠? 2020 전직렬, 타직렬, 전직렬 기출문제를 풀어라. 그럴 때 그 기출문제를 풀어내려면 속도감 있게 풀어내려면 국회직 8급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 1차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 국회직 8급과 경찰 1차를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전체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라. 그리고 공책을 구입해서 2등분해서 왼쪽에는 놓친 논리를 쓰고 왼쪽에는 틀린 논리를 쓰고 오른쪽에는 놓친 논리를 적도록 하라. 그 다음 세 번째, 하루에 1시간이라도 수준 높은 글을 읽고 손으로 해석을 적어보는 독해 노트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암기입니다. 암기. 과감하게 범위를 정하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문법에서 이번에도 적중 다 했죠. 그죠? 함께 외우자 암기문법 166 추천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함께 외우자 암기문법 166 유튜브로 문법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보는 건 왜 좋지가 않냐면 책을 보면 본인이 수동적이 돼요. 능동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다 하면 선생님 이 말을 할 거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머리를 쓰고 능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책이라는 건 이미 활자화돼서 답이 다 나와 있으니 본인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은 비추 암기문법 166 추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전직렬 공통단어 1300. 이건 어디에 있나? 제 다음 카페에서 줄리아 공무원영어로 들어오시면, 다시 다음 카페에서 줄리아 공무원영어 들어오시면 귀한 자료, 그 귀한 자료에 전직렬 공통단어 1300이 있어요. 이 1300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첫 번째, 1번부터 321번까지는 중고교 단어 2만 개 정도 되는 걸 320개로 줄인 거예요. 근데 적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한 500개, 형용사한 500개. 그래서 대략 1300개가 됩니다. 전직렬 공통단어 1300 완전 달달 외우시기 바래요. 세 번째,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전치사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전치사가 문법에서도 그리고 독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종로 공무원 학원 들어가서 여러분 회원가입하시면 그림으로 배우는 전치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전치사. 그림으로 제가 정말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전치사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래요. 그럼 네 번째 암기할 거 전치사 수거입니다. 수거. 예를 들면은 look after 돌보다. 예, 그 다음에 또 look for 찾다. 뭐 take out 꺼내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 위주의 수거를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뭐 각자 갖고 있는 단어장이 있죠. 예, 또 제 교재로 말씀드리면 청기누설 암기노트라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런 기본 단어들을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기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문법의 암기는 뭐로 하자? 함께 외우자 암기문법 166으로 하자. 그 다음 단어, 일단 제일 급한 불부터 끄자.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 들어가서 귀한 자료에 올린 전직렬 공통단어 1300 외우도록 하자. 그 다음 종로 공무원 학원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배우는 전치사 강의를 꼭 보도록 하자. 그 다음 전치사 수고를 꼭 외우도록 하자. 그 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회독수를 많이 한 단어장이 있다면 그 단어장으로, 또 제 교재 보신 분들은 청기누설 암기노트로 단어를 열심히 외우도록 하자. 그리고 이 문법이 어떻게 됐나 안 됐나 증명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결국은 한 문장, 9급은 좀 독하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10단어에서 15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을 안 틀리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0단어에서 15단어로 이루어진 문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을 영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6월 15일 날 종로공무원학원에서 개강하는 월드헤럴드 아침 특강에서 이것도 다 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선생님 이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뭐 적중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참 어쨌든 정말 제 적중한 거 한번 보십시오. 종로공무원학원에서 제가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 하는 거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한 달 강의에 16강밖에 없어요. 16강. 16강 했는데요. 이번에 9급 지방직의 변별력 문제를 2개나 적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made a case for case CASE. 케이스가 정당성이나 명분. 그게 제가 4월달 종로공무원학원에서 개강한 1회 월드헤럴드 맞습니까? 드라마 부부의 세계 원작 닥터 포스터를 가지고 제가 어휘 추론하는 연습했었죠. 그래서 케이스 그대로 적중했고요. 5월달에 제가 종로공무원학원에서 개강한 문법 문제 많은 것도 아닙니다. 20문제밖에 저는 안 해요. 근데 그 20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to 뒤에 whomever 틀렸다. whomever가 아니라 그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있기 때문에 whoever가 된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그다음 그동안 해오던 공부도 너무 또 지루했고 힘들고 진 빠지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면 안 돼요. 강의도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 강의 막 많이 들으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오던 걸 갖다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아는 건가? 끊임없이 자기의 알고 있는 것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강의의 양은 줄이시고 그렇다고 혼자 늘어지는 공부도 하지 마시고 좋은 공부법이 뭐냐 하면 30분 단위, 50분 단위, 50분을 제대로 잡으십시오. 근데 50분 동안 거의 몰입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정말 쏟아붓는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한 공부 시간이 50분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0분 무조건 쉬어야 돼요. 20분, 10분으로 부족해요. 또 50분 몰입형 공부 20분 쉬기, 50분 몰입형 공부 20분씩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5과목 문제를 풀 때 또 부득이하게 또 동영상을 들어야 될 때, 그럴 때는 그 동영상 들을 때 그 선생님이 수업 실제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쉬고 끊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7월 11일 국가직 9급 대비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게 좋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요.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멘탈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제가 뭐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시험 3주 앞두고 몰입해서 공부해서 30점 올라가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서 20점 내려가고 30점 내려가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있잖아요. 정말 뒷심입니다. 여러분들. 존버 정신, 뒷심 장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영어만큼은 준비하고 노력할 테니까 저를 보시고 많은 용기와 기운을 얻으시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저평가하면 안 됩니다. 한번 뒤집어 버립시다. 지금 이번 지방직에 설령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남은 3주 이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냅시다. 이루어냅시다. 그 중심에 줄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겠습니다.